되게 입지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입지 자체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매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돈을 벌었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남동에 하나쯤은 좀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결국에는 공매로 나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어너스의 서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매매사를 좀 돌아왔는데요. 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반포동 하이칸 건물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반포동 706-8번 지구요. 매매가 665억 3천만 원. 대지 면적은 257평, 토지 평당가 2억 5,799만 원입니다. 7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이 618평 정도 돼서 용적률이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다만 전면이 많이 넓죠. 이 건물은 2022년도에 540억으로 매입을 하셨다가 2025년도에 665억 정도에 좀 재매각이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위치부터 보시면 여기 노년역 6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노년역 사거리에 가장 대두되는 건물이 각자 사거리에 위치한 각자 코너 건물이겠죠. 거기 위치에 있는 이 8번지 건물이 좀 거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8번지 보니까 필지 모양이 정말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9번지까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9번지는 2022년도에 48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한참 그때가 금리가 많이 올랐었고 건물을 짓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PF 대출 자금 조달도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로 나와서 몇 차례 계속 유찰이 되다가 416억 정도, 그러니까 토지 평당가 2억 5천 정도에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9번지를 매입하신 분이 8번지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정확하게 전체 금액은 1082억 정도로 매입을 했고요. 매입자는 저희가 누구나 알만한 게임 개발사 회사고 게임 개발을 엑시트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8번지, 9번지를 향후에 다 명도를 하고 1082억에 매입해서 전부 다 건물 신축가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볼륨을 정말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반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냐면 이러한 입지에 토지 평당가 2억 5천에 매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입지 자체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번지도 매입을 하고 9번지는 일반 매매가 계약이 아닌 공매로 취득을 해서 토지 평당가를 좀 많이 낮췄고, 나중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하면 이 노년역 사거리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겠죠. 이 사거리 기준으로 신축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이 향후에 지어진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높은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삼동 미드타운 센터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 739-16번지고요. 매매금액 518억, 대지 평수는 344평, 토지 평당가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건물을 신축이 됐고 연면적은 1300평 가량 돼서 연면적 단가는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용적률이 210%,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2019년도에 245억으로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6년 뒤 2025년도 올해 6월달에 518억에 좀 높은 시세 차익을 얻고 거래가 된 케이스고요. 제가 예전에 이쪽으로 미팅도 몇 번 갔었는데 테헤란로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잖아요. 여기는 테남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의 장점은 아무래도 역삼역하고 좀 가깝다는 점, 그리고 여기 앞쪽은 또 평길이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걷기에 무리가 없다는 점이 좀 좋은 거고, 단점으로는 앞도로가 너무 좁아요. 4m가 겨우 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시면 뭐 일방통행길은 아니지만 양방통행을 했을 때 차량 앞뒤로 트래픽이 많이 묶입니다. 그래서 입지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 너무 크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연면적이 1300평 정도 가량 되고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또 주차장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투자 목적은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뭐 사업 목적으로 급하게 입주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떠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이전 사옥이 바로 근방에 있거나 이러한 실수요자들이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매 사례 번외로 바로 근방에 또 팔린 사례가 있죠.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회사에서 340억 정도에 평당 1억 8천 정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테헤란로 남쪽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한 번씩 가서 좀 거리를 거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셨다면 적정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정도 57번지고요. 매매금액 260억, 그 대지 면적 302평, 토지 평당가는 8,600이고요. 94년도 준공됐고 연면적은 1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도 2020년도에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 때죠. 코비드 시절 때니까 이때 162억에 매입을 해서 2025년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60억에, 그러니까 약 100억 조금 안 되는 98억 정도의 차익을 얻고 매각한 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로 보면 단순하게 좀 저렴하다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위치를 본다고 하면 문정역하고 장지역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바로 맞은편은 송파의 가장 큰 타운 중에 하나죠. 법접타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가보면 바로 맞은편은 그 법접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리테일 상권들이 많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대형 사무실도 있지만 소형 사무실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같은 분들도 처음에 개업할 때 정말 버젓이 큰 사무실로 개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 변호사님들과 함께 작은 소호 사무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이 건물의 단점일 수도 있고 이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층에 근리생활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임대 수요가 웬만해서는 맞은편으로 전부 다 뺏깁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여기 앞쪽으로 녹지지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진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주코어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보다는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차량이 인아웃을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앞쪽으로 바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가시성이 조금 해한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아까 전 매매 사례랑 얘기했던 것처럼 사옥으로 매입하셔야 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고 이 섹터를 이용하셔야 되는 회사나 투자자분이 매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고 하면 좋지 못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현동 보세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논현동 53-5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204억이고 토지 평수는 90평, 토지 평당가는 2억 2,59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81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지만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나고 11년도에 한번 리노베이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면적은 180평 정도 돼서 용적률은 3종 대비해서 250%지만 실제 지어진 용적률은 180% 정도로 갭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요. 단순히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논현동 보세라고 하시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독일 모듈 가구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논현동 가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학동역하고 논현역 사이는 가구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구주뿐만 아니고 뭐 침구류, 뭐 침대, 뭐 식탁, 오피스용 가전제품까지 파는 이 라인이죠. 거기에 위치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현동 10번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로 100m도 안 되죠. 도보로 거의 한 1분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평당 2억 2천만 원 정도면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은 용적률이 180% 정도 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은 정부에서 건축행위를 활발하게 하라고 3년간 용적률 좀 베네핏을 줬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베네핏을 쓰기 위해서는 신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축 부지가 만약에 2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건물 상태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뭐 간단한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자체 브랜드를 넣거나 뭐 회사 목적에 의거해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를 맞춰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남권 전역으로 봤을 때 200억대 전후반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 매입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논현역 같이 선호 있는 지역들은 더욱더 힘들겠죠. 물론 이제 금액대가 뭐 400억대, 500억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접근성은 되게 쉬워지지만 금액대 볼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 한 평당가 파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다 뜯어보면 조금은 그리고 잘 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더 뒤에서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볼륨 대비 이 건물을 잘 매입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508-7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55억에서 1000만 원 빠진 154억 9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430평, 토지 평당가는 3,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여기 등촌역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등촌역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촌역은 역세권 제외하고는 이면으로 갈수록 주택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이 팔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건물을 시행 시공하려고 하는 뭐 시행사나 뭐 건설사가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시행 시공 관련돼 가지고 뭐 LH에서 매입 매각을 같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시행업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 한 분이 플레이어로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로 놓은 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 서문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서초동 1585-7번지 매매금액 115억, 대지평수는 74평, 토지평당가 1억 5,391만 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9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지만 2024년도 7월 달에 전체 대수선을 한 건물입니다. 근데 연면적이 15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면적도 단가가 거의 평당 8천을 육박을 하죠. 그리고 한 개층 건축 면적이 가장 큰 곳이
3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01%. 지하가 없는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이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도에 67억에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2년 뒤에 101억 5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19년도에 매입하신 분은 제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조라는 말은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매입하신 분이 10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전체 리노베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리노베이션을 해놨다가 2025년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뒤에 115억에 매각을 한 건데요. 얼핏 보기에도 시세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비,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켰겠죠. 거기에 발생되는 이 대부 비율, 그러니까 대출이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원가 이하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투자를 했지만 매각을 할 때는 오히려 투자금은 손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위치가 서초동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손해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서초동 사거리고요. 가장 가까운 역은 남부터미널역이고요. 위쪽으로 가면 서초역, 아래쪽으로 가면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는 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거리는 차량으로 여러분들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차량 전시장이 가장 많은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전시장이 가장 많은 라인 중에 하나의 교집합은 한 층당 스페이스가 되게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인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은 입지적으로는 서초동 사거리에서 가시성도 우수하고 건물을 또 글라스 외관으로 커튼홀 형식으로 잘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지 평수는 74평이고요. 연면적은 150평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건축 면적이 3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1층부터 2층, 3층, 4층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면적이 많이 작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 대로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 4억 5천에서 월 인컴이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천만 원으로 맞출 수가 없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연면적 150평에 월세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세팅이 아예 안 됐던 거고,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임대를 조금 낮춰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까지는 못 맞출 것 같고요. 1천만 원을 낮춰서 한 3천만 원 정도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매입가 대비 한 3%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또 이번 기회로 또 반문기사 삼아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담동 샌프란시스코 마켓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111-7번 주고요. 매매금액 99억, 대지 평수는 55평, 평당 1억 7,900만 원이에요. 건물 가격은 넓지 않았는데 이 건물은 202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연면적이 13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이 2022년도에 60억에 매입을 했다가 건물을 신축을 해서 99억에 매각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시고 지었던 분이 이 건물을 실제로 사옥으로 쓰셨던 분이시고요. 아무래도 리스백 조건이다 퇴고 조건으로 건물을 좀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 청담동의 신축 건물이 금액대 볼륨도 100억 언더가 평당 1억 8천대면 좀 저렴한 게 아닌가 하고 위치를 봤더니, 위치가 청담동 북단에 위치한 건물이죠. 바로 이쪽은 저희가 다 알만한 PH129, 그다음에 원어청담, 그다음에 에테르노 청담 바로 뒤쪽에 위치한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입지는 이 메인 도로에서 한쪽 더 들어간 앞도로가 4m 도로인 뒤쪽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을 60억대에 매입을 해서 전체 신축을 한 다음에 99억 정도에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매각하신 분은 적정하게 잘 매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엄청 큰 시세 차익은 얻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셔서 전체 신축을 한 다음에 직접 사옥으로 쓰시다가 그래 적정 금액에 잘 매각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도 이쪽이 워낙 고급 주거 상권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는 연립주택이나 이 공동주택 이 한 채 값이 몇백억을 넘어서기도 하고 최저가가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고 이 건물의 이 생김새나 이런 것도 투자의 판단이 됐겠지만, 이 주변에 오는 이 부티크 연립주택이나 정말 이 고급 주거 인프라가 있는 쪽에 이 섹터를 보고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건물 바로 옆에는 저희가 다 알만한 FNC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25번지 같은 경우는 배우 이미연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SM 이수만 선생님께서 매입한 건물의 사례도 있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과 유명인분들이 투자한 그 섹터에 좀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657-142번 지고요. 매매금액 98억,
대지평수 71평, 준공연도가 76년도고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건 신축을 해야 되는 건이고, 이 건물은 2025년도에 98억에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14년도에 20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11년 뒤에 약 78억 정도의 차익을 얻고 매각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한남 오거리 이면에 위치했고 순천향대학교 바로 이면에 위치한 이쪽 건물이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봤을 때는 되게 입지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그 한남동 탐방기로 해가지고 나인원 한남 상권, 그 다음에 뭐 카페 상권 해가지고 여러가지 섹터로 나눠서 영상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인원 한남 바로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죠. 여기가 부영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공원화로 만들려고 하고, 부영 입장에서는 여기를 나인원 한남 같은 고급지구로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문을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공터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연예인 박효신 씨도 매입을 했고 플래그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설명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좀 맞닿아 있는 건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뭐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뭐 보고 매입했다 보기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가지고 한남동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좀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건물을 98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판다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보지 못한 뷰를 보고 매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사동 위너스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사동 523-37번지고요. 매매금액 52억 1,402만원, 대지평수는 65평, 토지평당가는 1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2024년도에 건물이 준공됐고 연면적은 170평에서 한 평 빠진 169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스토리가 좀 많았죠.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아시고 있겠지만, 이게 2022년도에 10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가 이전 5개년치 거래량을 앞서 지를 정도로 빌딩 마켓에서 정말 호황이었는데, 그때 매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돈을 벌었죠. 근데 그때 편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때 한번 시세 차익을 얻고 다시 한번 매입하신 분들이 2022년도 때 고금리 여파를 맞고 대부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자락에 매입하신 분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104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이 당시에 104억 정도면 평당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리고 한쪽 더 들어가서 바로 여기 안쪽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 코너 건물인데요. 사실 이제 코너라고 보기에도 조금 많이 애매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코너는 접근성도 되게 좋아야 되고 가시성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여긴 주택가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코너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너보다는 프리미엄을 덜 받긴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단독 다가구 건물을 104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2024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을 내놨더니 뭐 130억에 내놔도 쉽지가 않고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됐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내놨다가 이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매로 나온 건입니다. 몇 번씩 계속 유찰이 됐던 건이었는데 원하는 가격이 계속 안 맞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92억, 토지평당가 1억 4천 정도에 거래된 사례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2022년도에 104억에 이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셔서 92억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12억, 그 다음 104억을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뭐 기타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신축을 했으니까 뭐 건축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거의 한 30억 후반 정도, 그리고 맥스 한 40억 정도는 손해를 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뭐 현금으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겠지만 제 예상컨대 현금을 거의 다 소진하고 나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깝긴 해요. 왜 이 당시에 이 정도 금액 볼륨이면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좀 선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났고, 이러한 페인 포인트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건물을 실제로 가봤는데, 이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뭐 쓰레기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요. 건물 마감재도 다 엉망이고, 그 다음에 마감재도 막 뜯어지기 직전이고, 지하에는 쓰레기가 엄청 수북하게 쌓이고, 정말 건물 자체를 다시 한번 손대야 될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92억을 매입하신 분도 이거 매입하자마자 바로 사용 수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어느 정도 공사비를 좀 감안해서
매입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92억이 아니고 한 100억 정도로 감안했을 때 평당 한 1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하신 분은 잘 매입하신 것 같고요. 매각하신 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153-3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 83억 4천만 원, 대지평수 68평, 2중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7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21년도에 82억에 매입을 해서 2025년도에 83억 4천 정도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 건물도 손해를 보고 나온 건물이겠죠. 왜냐면 82억에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 기타 비용이 4억 이상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손실을 보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코이스 맞은편 삼선 먹자 건물 중에 하나죠. 이 사도가 낀 건물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가 매각을 하신 거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인접필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 수익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좋지 못한 입지여도 매각되는 이유가 이 삼성동이라는 테마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삼성동 혹은 청담동 혹은 압구정 혹은 성수동 혹은 한남동, 지목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권 안에서 편승하고 싶어하는 이 많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안 좋은 입지들도 잘 지어서 잘 매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되게 많은데 그러한 케이스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시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치동 매스카페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학학원이죠. 그러니까 대치동 992-3번지, 매매금액 79억, 토지평수 53평, 토지평당가가 1억 4,800 정도 되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공연도는 8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연면적은 114평, 건축면적은 31평 해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이 2021년도에 65억에 매입했다가 4년 정도 뒤에 14억 정도 차익을 얻고 79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음마아파트 들어오는 쪽에 위치한 길목 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접근을 해서 이 건물을 좀 보여드리면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음마아파트를 잘 알고 있거나 음마아파트 주거민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도곡동, 화골역 이런 쪽을 잘 이해를 하신 분이 매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도 뒤쪽에 있는 음마아파트에 대한 베네핏을 좀 얻고자 좀 장기적인 뷰로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천호동 장수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천호동 30-5번지고요. 매매금액 77억, 대지평수 108평, 평당 가격이 7,100만 원이고요. 92년도에 지어졌고 연면적이 꽤 크네요. 381평 정도이고 용적률은 287%,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22년도에 67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올해 77억 정도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각하신 분도 합리적으로 잘 매각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도 합리적으로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건물은 나와 있는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팔리고 있다가 최근에 좀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구분달리역하고 명일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상권 중에 하나이고 임대료가 막 높거나 리테일 상가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권은 아닙니다. 근데 역과 역 사이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매점, 상가, 좀 안전한 상권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상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상권 쪽이라고 하면 구분다리역이나 명일역 역세권도 좋지만 좀 더 위쪽으로 가면 이 고동역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좀 밀집해 있죠. 학원 상가로도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강동구 고덕 쪽에 있는 상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나가는 상권 중에 조금 좀 안전한 상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에 투자를 잘 했냐 못했냐는 코멘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동 683-69번지고요. 매매금액 55억, 대지평수가 55평 정도 되고요. 준공연도가 83년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 건물은 2015년도에 건물 매각하신 분이 15억에 매입을 해서 10년 뒤에 55억에 매각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평당 1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위치가 한남동 카페거리 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요새 한남동 카페거리 가보면 사람 정말 많죠. 그래서 한남동 카페거리에 사실 평당 1억이 단독 다가구 이런 건물들 사기가 어려워요. 이 한남동 메인길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가가 2억 몇천이 넘어섰죠. 그만큼 투자들의 수요가 되게 높고 제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한남동에 하나쯤 좀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만큼 매물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가가 평당 2억이 다 넘어서기 때문에 쉽사리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 볼륨도 50억대고 메인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당 1억 정도에 매입했다고 하면 그냥 적정 수준으로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재동 영동족발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양재동 1-8번 주고요. 매매금액 47억, 대지면적 57평, 토지 평당가는 8,182만원이고요 87년도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거나 리노베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6월 18일 47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위치가 양재역 말죽거리의 한쪽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저 양재역 하면 말죽거리라는 이 상권이 있죠. 이 말죽거리라는 이 상권은 직장인들이 양재역 부근으로 끝나고 강남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양재역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말죽거리 쪽으로 와서 회식을 하거나 저녁을 먹거나 하는 소비하는 상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많은 주거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먹는 이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죽거리는 이쪽부터 이어져 있어서 이쪽 사거리 정도에서 끝나는 상권 중에 하나이고요. 이 건물은 한쪽 이면에 위치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무래도 매매 금액 볼륨대가 47억이고 양재동을 잘 아시는 분이 매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금액 볼륨이 작지만은 이 건물을 가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쪽은 저 주거단지 안쪽으로 좀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근데 토지 평당가가 8천대니까 저희가 건물 지어서 단순하게 뭐 건물 가격, 뭐 대출 받아서 뭐 이자 가격, 기타 모든 부대 비용 생각하게 되면 원가가 뭐 1억 2, 3천은 좀 넘어가겠죠. 나중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이 금액이 매력적인 건가라는 거를 스스로 반추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창천동 57-63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41억, 대지평수 45평, 토지평당가가 9천, 준공연도가 94년도, 연면적 164평, 2021년도에 26억에 거래가 됐고 4년이 지난 뒤에 41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신촌역 현대백화점 뒤쪽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요식업, 소매점, 여기 한쪽도 이면이라고 하면 뭐 고깃집, 뭐 술집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권에 위치한 건물 중에 하나이고 신촌 이대는 공실이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지역 중에 하나가 마포 중에서도 신촌하고 이대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살아날 거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쪽 연세대랑 이화여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있는 곳, 그 다음에 대학가 주변 상권, 그쪽에 소비하는 게 1차적이었다고 하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활성화가 됐었죠.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대학가 상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술집을 가다가 인스타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 찾아가는 트렌드로 좀 바뀌었고 지금은 찾아가는 트렌드 플러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권이랑 이미지를 같이 소비하는 좀 하이브리드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올릴 만한 장소, 음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의 한 형태가 좀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신촌과 이대가 정말 많이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과 이대를 갈 바에는 바로 금방 연남동으로 많이 가는 거죠. 왜냐면 연남동에 가면 가장 트렌드한 젊은 창업가 분들이 거기서 가장 트렌드한 음식을 팔고 공간이라는 이 기쁨도 많이 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선택지는 굳이 내가 이 쉬는 주말에 신촌 이대를 갈 필요가 없이 뭐 한남이라든지 성수 이런 쪽에 가서 원하는 상권에 가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 나가려면 지자체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임대인분들도 특색 있는 임차인분들, 그러니까 젊은 창업가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건물이 매각된 이유는 50억대 미만 먹자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 자체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물 거래가 된 것 같고요. 평당 9천대면 적정하게 잘 매입한 것 같고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교동 147-59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33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 평수는 31.97평, 93년도에 지어졌고 2016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73평 정도 되고요.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을 31억 9천에 매입을 했다가 4년 정도 지난 뒤에 3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원가 이하에 판 거죠. 이것도 몇 억 정도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건물이 매각된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높아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4% 정도 이상으로 캡레이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입지를 보면 저희가 3번 출구 나와서 이쪽 이어지는 이 숲길 쪽이 연남도 메인길로 가는 이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이길에 위치한 이 4m 도로에 위치한 이 건물 중에 하나고요. 이 실적으로 이쪽 걸어보시면 여기 골목 사이로 거의 안 들어가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메인길로 더 소비하거나 아니면 동지시장 쪽으로 더 안쪽으로 가서 소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사이길에 위치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역세권으로 보여지지만 저희가 여기를 연남동을 가는 이유가 저희가 직장에 출근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소비하려고 가는 상권인데 역세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니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10대에서 아주 많아봤자 40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걸어서 맛있는 맛집을 향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사실 역세권에 있다는 거는 메인길 혹은 대로변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쪽 안쪽은 사실 임차사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이고, 이 건물은 그런 취지에서 매입을 했다가 사실 쉽사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으니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적정 수익률을 낮춰서 팔아야 됐다고 판단이 돼서 4%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어쨌든 33억이라는 작은 볼륨, 그 다음에 뭐 홍대라는 상권, 거기다가 월 1,000만 원 정도의 인컴이 들어온다는 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결국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7월 3주차 매매 사례이고요. 제가 좀 말을 하다가 말을 빨리 한 이유는 아무래도 영상 자체가 좀 길어지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했고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좀 속도를 올려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 사례를 찍는 어떠한 컨셉 혹은 제가 생각하는 이 매매 사례 중에 담기고자 하는 제 바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떠한 건물을 살 때, 내가 어떠한 건물을 판단할 때 주변에 리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자산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직관적인 체험으로 봤을 때 저라면 이럴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은 이런 취지로 매입을 했을 것이다, 혹은 이분은 이런 취지로 매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투자할 때 단 몇 가지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반드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매매 사례나 이런 거를 좀 계속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원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